스피커를 좀 바꿔야 될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왜 땡기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포털베이브 유겸입니다. 오늘은 아스트랭컨과 볼크오디오의 첫 번째 협업 제품이죠. 이 스텔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처음 스텔라 출시 소식을 듣고 저는 듣기 전부터 기대가 좀 많이 됐어요. 볼크오디오의 첫 번째 제품이었던 이 에투알이 제 마음에 꽤 많이 들었거든요. 구조적인 특징은 엠파이어 이어스와 비슷한 면이 많기는 하지만 사운드 튜닝 측면에서는 두 브랜드의 노선이 꽤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콜라보에서는 어떤 소리를 들려줄지 꽤 궁금했습니다. 볼크오디오는 대표인 잭뱅 그리고 오디오 보건 및 마스터링 엔지니어이자 그래미 5회 수상자인 마이클 그레이브스가 함께 제품을 개발하는 그런 브랜드예요. 이번 스텔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점이 엠파이어 이어스 시절과 톤 밸런스가 좀 달라진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 제 입장에서는 이런 볼크오디오의 소리 성향이 굉장히 마음에 좀 들더라고요. 페이스플레이트 테두리를 금속으로 감싸는 디자인은 아스트랭컨 콜라보 초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JH 오디오 콜라보 때부터 자주 접했던 방식입니다. 안쪽으로는 사파이어 글래스로 마감을 했는데 마치 귀금속 보관함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이 투명한 유리 속에 볼크오디오와 아스트랭컨 로고를 담아낸 이어폰 자체가 고급지면서도 독특한 포인트를 가진 디자인입니다. 블랙톤 기반의 중후한 멋도 있고 또 특유의 각처리라든지 유광 실버 포인트로 조형미도 있고요. 디자인 자체만 봐도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유닛은 볼크오디오 콜라보 제품답게 이 많은 드라이버가 들어간 이어폰이어서요. 작지는 않아요. 두께도 제법 됩니다. 그래서 착용했을 때 제 귀에 꽉 차는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요. 두께와 관계없이 착용감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어폰 삽입 깊이에 따라서 이 착용감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이거는 뒤에 이어팁 말씀드리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또 제품 내구성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 스텔라는요 튼튼합니다. 이 전체가 금속 쉘이고요. 에투알 때도 그랬고 이번 스텔라도 그렇고요. 볼크 제품들은 유닛 내구성은 문제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스트랭컨 제품 소개 페이지에는 스텔라를 예술과 엔지니어링의 만남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하드웨어 설계가 상당히 정교하고 또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스텔라는 이 유닛 내부 공간이 꽤 넓은데 이 안에 서로 다른 4가지 유형의 드라이버가 한쪽당 무려 12개씩 들어있습니다. DD 1개, BA 5개, 평판형 2개, EST 4개, 쿼드브리드 구조의 이어폰이에요. 엠파이어 이어스 때와 마찬가지로 볼크오디오도 다양한 드라이버로 이것저것 시도하는 걸 상당히 즐기는 것 같습니다. 크로스오버 네트워크는 6웨이 방식이고요. 이 엠파이어 이어스 시절부터 이렇게 주파수 대역을 잘게 쪼개는 설계를 즐겨 사용해 왔는데요. 저역은 로우 프리퀀시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9mm짜리 다이내믹 드라이버 1개하고 BA 드라이버 2개를 묶어놨어요. 두 드라이버가 각각의 짧은 동아들 통해서 하나로 합쳐지는 그런 구조였고요. 이 세트가 20에서 600Hz 대역을 담당합니다. 저는 엠파이어 이어스하고 볼크오디오의 가장 큰 성향의 차이가 저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양감도 양감이지만 이 질감 차이가 꽤 큽니다. 볼크 쪽이 조금 더 단단하고요. 타이트한 저역을 지향하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이 DD하고 BA를 묶어가지고 저역을 처리하는 방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중역은 BA 드라이버가 담당을 하는데 이 듀얼 BA가 600부터 7kHz, 싱글 BA가 6kHz부터 15kHz를 맡아요. 그래서 듀얼 BA가 중역 전반을 재생을 하고 있고 그 위에 이 싱글 BA가 음색이나 잔향을 보강하는 식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고역은 하이 프리퀀시 하이브리드라고 해서요. 또 이번에는 평판형 드라이버 2개 그리고 EST 4개를 묶어가지고 9kHz부터 45kHz까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다양한 드라이버를 섞은 이어폰들은 드라이버 간의 조화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드라이버 개개의 성격이 튀면은 소리가 상당히 난잡하게 들릴 수가 있는데요. 볼크오디오는 원래 그 엠파이어 시절부터 이런 설계를 워낙 잘해왔기 때문에 딱히 걱정되진 않았습니다. 감도는 약 104dB이고 임피던스는 7ohm인데 이게 스펙 표기가 1kHz 기준이거든요. 워낙 또 다양한 드라이버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주파수 대역에 따라서 임피던스가 아마 많이 다를 거예요. 그리고 1kHz 기준만 보더라도 15 미만으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의 DAB하고 함께 사용하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감도가 104dB이면 일반적인 이어폰 기준으로는 뭐 무난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얘가 또 12개의 드라이버를 사용한 그 다중 드라이버 이어폰이다 보니까 이런 유형의 이어폰을 생각을 해보면 감도가 살짝 낮아 보이기도 합니다. 뭐 그래도 볼륨 확보가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에요. 노즐 두께는 살짝 두꺼운 편인데 대체로 무난했습니다. 다만 노즐 둘레로 5개의 도관이 뚫려 있어서 직경이 작은 이어팁을 사용을 하면 도관을 살짝 가릴 여지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통 저는 와이드보어 이어팁을 추천하는 편이에요. 다만 이 기본으로 동봉된 실리콘 팁 같은 경우에는 이어폰 노즐에 비해서 보어 직경이 조금은 좁게 느껴집니다. 유닛 하단은 가로로 길쭉한 벤트가 하나 뚫려 있고요. 그리고 딱 유닛하고 페이스플레이트의 경계에 그 벤트가 배치가 되어 있어서 외관상으로는 보기 좋았습니다. 이 벤트는요, 이
내부 압력을 균등하게 맞춰서 진동판의 움직임을 안정화시키고 또 드라이버가 왜곡 없이 반응하도록 설계를 했다라고 하네요.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을 꼽으라면 저는 케이블 단자 부인데요. 케이블 쪽 단자는 이어폰 유닛 안쪽으로 끼워질 만한 그런 단자 처리가 되어 있는데 정작 이어폰 유닛 단자부는 그냥 평평해요. 그래서 케이블을 끼웠을 때 단자 연결부가 깔끔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핀만 이어폰에 고정이 돼서 중간에 좀 비는 느낌이거든요. 이거는 일단 외적으로도 그렇고 이 투핀 특성상 내구성을 고려했을 때 함께 들어있는 케이블과 이어폰을 좀 단자끼리 서로 맞춰가지고 제공하는 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핀 규격은 0.78mm고요. 이 정도 고급기 사용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또 케이블 롤링도 많이 시도하실 텐데 워낙 일반적인 유형이기 때문에 케이블 롤링도 문제없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투핀 같은 경우가 자주 탈착하면요 조금 헐거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초기 매칭을 찾은 뒤에는 어지간하면 케이블 빼지 말고 그냥 쭉 사용하시는 게 이어폰 내구성 면에서는 도움이 될 겁니다. 고가의 하이엔드 이어폰답게 구성품도 굉장히 고급스러웠습니다. 원형 가죽 하드 케이스, 그리고 실리콘 팁, 폼 팁, 케이블, 유닛 보호 파우치, 그리고 가죽 소재의 케이블 정리용 홀더가 들어있어요. 기본 이어플도 이어폰에 맞춰서 개발한 케이블이라고 하는데 사신 구조에다가 선재는 5N 리니어 크리스탈 무산소 동선과 4N 은선 그리고 24K 금선을 섞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금선이 사용이 되면 이 뭔가 케이블 특유의 착색이 들리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잘 선호하진 않는데 이게 또 이 케이블이 전용으로 만들어진 케이블이라고 하니까 이것까지도 일단 튜닝의 일종이라고 봐야겠죠. 피복은 안쪽에 PVC를 입힌 뒤에 겉은 나일론 소재로 덮었습니다. 그래서 외관상으로는 그냥 패브릭 피복인데요. 터치 노이즈는 거의 없는 수준이었고요. 선주도 유연했습니다. 그리고 단자는 역시나 하이엔드 이어폰답게 4.4 밸런스를 사용했습니다. 스텔라에 대한 소리를 논하기 전에 먼저 언급해 드릴 만한 부분이 있는데 이어팁 매칭입니다. 스텔라에는 폼팁하고 실리콘 팁이 하나씩 들어있는데요. 기본 실리콘 팁이 일반적인 이어팁보다 조금 위로 솟은 그런 타원형에 가까워요. 노즐부도 이어폰과 체결되는 그 뒤쪽은 좀 넓지만 앞쪽으로 오면서 좁아지는 구조여서 체결하면 이어폰 노즐이 그 도관 가장자리가 살짝 가려집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이 기본 동봉된 실리콘 팁을 착용을 하면요 제 귀에는 그 실리콘 팁의 끝부분이 귀 제법 안쪽에 위치를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인지 중저역이 다소 부각되는 편이었고요. 그렇다고 입체감이 떨어진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무대의 좌우보다는 깊이가 조금 더 강조가 됐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소리가 좀 묵직하게 들려서 웜톤의 사운드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본 이어팁을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스텔라가 가지고 있는 포텐이 굉장히 크게 느껴졌는데 기본 실리콘 팁에서는 그 포텐이 제대로 다 터지지 못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 팁이 아닌 그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바로크 팁으로 교체를 해서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들으니까 소리가 정말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만 이 평소에 사용하는 사이즈의 바로크 팁을 끼웠을 때는요 이 이어폰이 상당히 좀 깊숙이 안착되는 편이어서요 이어팁 사이즈를 평소보다 한 치수 정도는 크게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기본 팁하고 바로크 팁이 가장 넓은 부분의 직경은 비슷해요. 그런데 바로크 팁이 실리콘이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끼우면 끼울수록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좀 깊숙하게 끼워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귀 안쪽 이 아랫부분이 이어폰에 눌리면서 뺐을 때 좀 통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살짝 덜 깊숙하게 착용하면 괜찮았고요. 그래서 이 스텔라의 바로크 팁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저 같으면 무조건 한 사이즈 큰 거 사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살짝 웜톤에 묵직한 임팩트가 있는 소리를 좋아하신다면 기본 팁을 정 사이즈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공간적으로 조금 더 열린 소리를 원하거나 아니면 톤 밸런스를 평탄하게 맞춰서 듣고 싶다 하시면은 서드파티 이어팁 사용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저는 보통 바로크 팁으로 듣는 편이에요. 특히나 이어폰 음색에 별다른 손을 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땐 더 그렇고요. 그래서 이 스텔라의 소리 소감은 아스트랭컨 SP4000에다가 바로크 팁을 매칭한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음이 딱 나오는 순간 와 이거 무대 형성이 정말 장난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바로 느껴졌어요. 음악을 재생을 하면은 무음에서 음악이 딱 나오기 시작할 때 이 쓱 하면서 이 머릿속에서 공간이 다르게 쫙 펼쳐지는 그런 공간 장악력이 상당히 압도적입니다. 소리만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입체적인 공간감이요 지금까지 이어폰에서는 느끼기 어려운 수준이었고요. 이 부분만큼은 기존에 있는 이어폰들 대비해서 한 세대 정도는 위로 올라갔다 이 정도까지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이 스테레오 음원인데도 마치 공간 음향 음원을 듣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소리가 앞에서 이렇게 반원형으로 머리 주변을 싹 감싸는 그런 느낌인데 다른 여러 가지 부분들도 굉장히 훌륭한 건 맞는데요. 헤드파이 마니아 입장에서는 이 부분 하나만으로도 이 이어폰의 가치가 충분하다라고 말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어폰이나 헤드폰에서 공간 음향을 잘 안 듣게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분명히 공간감도 좀 넓어지고 음상도 더 벌어지긴 하는데
근데 그 입체적인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적용되는 DSP 처리가 음색을 살짝 어색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재미로 한번 들어보든지 아니면 뭐 공간 음향에 특화된 음원만 아니면 저는 잘 안 찾게 되더라고요. 물론 영화, 영상을 볼 때에는 대사 처리 같은 부분은 좀 장점이 더 많은 그런 상황까지 오긴 했어요. 그런데 순수 음악 감상에서는 아직은 조금 아쉬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스텔라가 만들어내는 그 입체 음향 효과는 좀 달라요. 평소 일단 음원은 스테레오 음원이잖아요. 스테레오 음원을 듣는데 이걸 마치 공간 음향처럼 표현을 해줍니다. 좌우, 상하, 전후할 거 없이 모두 활용을 해서 넓고 또 다채롭게 소리가 펼쳐지니까 정말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이어폰 들으면서 와, 이거는 진짜 기존보다 한 단계 발전했구나 라는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좋은 이어폰들 정말 많거든요. 어지간한 제품들은 다들 평타 이상은 하는 것 같고, 그리고 하이엔드급 이어폰들도 저마다의 음색이나 질감으로 매력 포인트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어폰이라는 그런 카테고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런데 제 귀에는 이 스텔라가 지금까지 들었던 이어폰들하고는 뭔가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하이파이 수입사 대표님하고 제가 좀 깊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스테레오 시스템을 극한까지 세팅을 하면 그 자체로도 멀티 채널 수준의 효과를 낼 수가 있다라고 그 대표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청음실에서 제가 같이 음악을 들어봤는데 분명히 스피커는 눈앞에 이렇게 두 대가 있는데 소리가 좌우 벽에서 나오는 듯한, 뒤에서 들리는 듯한 그런 착각을 한 적도 있고요. 이어폰 중에서는 스텔라에서 거의 처음으로 그런 느낌에 가까운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소리가 정말로 다채로웠고 개개의 소리들이 하나하나 다 살아나는, 여기저기서 막 퍼져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들을수록 더 복잡하게 믹싱된 음원, 더 현란한 음원들을 찾아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텔라를 리뷰를 할 때는요, 제가 평소에 하던 것처럼 음역대별로 나눠서 분석을 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굳이 한다면 이 저역이 든든하다? 이 정도인데 이것도 저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음역대 모두가 다 에너지가 높습니다. 그러면서도 너무나 두껍거나 음상이 큼직큼직해가지고 공간을 가득 채우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요. 그냥 공간 안에 소리를 쫙 하고 펼쳐버려요. 알아서 자유롭게 놀아봐라, 이런 느낌이랄까요? 이거는 애트모스 그런 영화 볼 때나 느껴지는 개인적인 그런 경험이었는데 이게 이어폰에서 이렇게 들리는 게 정말 놀라웠고요. 특별히 장르나 음원을 가리지도 않습니다. 평소에 좋아하는 곡을 한번 들어보시면은 이게 이어폰에서 이렇게까지 표현이 되네 싶은 생각이 아마 바로 드실 거예요. 제이콥 콜리어라고 아마 유튜브에서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즉석에서 오케스트라 각 파트에다가 코드를 지정해가지고 연주를 부탁을 해요. 그리고 그게 합쳐져가지고 연주가 시작이 되면 본인은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하는 그런 영상이 있거든요. 이게 쇼츠가 2200만 뷰가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영상입니다. 싱글 앨범 중에 Something Heavy라는 곡이 들어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케스트라하고 함께한 라이브 버전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스튜디오 레코딩도 훌륭한데요. 이 스텔라는 라이브 특유의 생생한 공기감이 더해진 음원에서 진가가 발휘됩니다. 곡 자체가 복잡하거나 화려한 그런 곡은 아니에요. 오케스트라라고는 하지만 그 곡의 초반에는 보컬하고 피아노 위주로 쭉 진행이 되고요. 종종 이 코러스가 등장하는 파트가 이어지는데 이 부분에서조차 저는 입체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중후반 넘어가면서 오케스트라와 본격적으로 좀 터지는 구간이 딱 들어가면은 그 부담스럽지 않은 광활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리가 진짜 펼쳐지면서 내가 그 관객으로 앉아있는 듯한, 이어폰인데 이 정도 느낌을 받는 게 진짜 흔치가 않은 경험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아스트앤커라고 볼크 오디오의 콜라보 이어폰이죠. 스텔라를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정말 기대 이상이었어요. 잭뱅 특유의 그런 드라이버의 활용, 그리고 마이클 그레이브스의 튜닝, 거기에다가 이 아스트앤커까지 더해져가지고 오랜만에 독보적인 제품이 하나 나온 것 같습니다. 스테레오 음원인데 마치 공간 음향처럼 들린다는 게 이 스텔라를 가장 잘 표현하는 그런 표현일 것 같아요. 좌우 상하 전후할 거 없이 소리가 입체적으로 펼쳐지는 경험은 기존 이어폰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그런 쾌감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인하셔야 할 부분이 유닛이 일단 작은 편이 아니고, 그리고 이어팁에 따라서 귀 안쪽, 귀 아래쪽에 압박이 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만 본인 귀에 잘 맞는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처럼 바로크 팁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한 사이즈 크게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고요. 이 부분만 문제가 없다면 이 하이엔드 이어폰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에도 차고 넘치는 경쟁력을 갖춘 이어폰이었습니다. 해외 판매가가 3,900달러라고 하고요. 아마 국내가가 600만 원대로 저는 알고 있는데 분명히 비싼 건 맞는데 오랜만에 그렇게 비싸지 않게 느껴지는 이어폰이 또 만났습니다. 스피커를 좀 바꿔야 될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왜 땡기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일단 이어폰의 한계는 넘은 소리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스.